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성치입니다. 오랜만에 구독자 여러분들을 뵙겠습니다. 저번 달 10월 17일자 동영상 이후로 계속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몸이 좀 아팠습니다. 약도 먹고 그러느라고 지쳐서 동영상을 찍지를 못하겠더라고요. 나라 걱정하면은요, 몸이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나라 걱정 안 하면은 몸이 아플 일이 없죠.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를 보면은 답답하게 그지없죠. 그러니까 나라 걱정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아프게 되더라 라는 겁니다. 지금 그동안에 이제 세금 상담은 계속 했는데요. 항상 느끼는 게 이제 세법이 뒤죽박죽이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고 말을 못한다 이거예요. 기재부가 자기가 세법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말을 못하고, 아니 책임지고 말을 좀 해봐라, 해석을 해봐라 그러면 입 다물고 있고, 국세청도 해석을 해봐라, 질의해시는 하고 뭐를 해도 6개월 받는 거예요. A는 A다, 착하면 복 받는다, 이런 단순한 일반적인 말 하나 듣는데 6개월이 걸리더라 라고 합니다. 실상 받아봐야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사건 해결에. 그러니까 지금 세무공무원도 퍼져버렸고 쫓아가지를 못해요, 세법을. 특히 양도세법은 쫓아가지를 못한다. 세무사도 쫓아가지를 못하고, 그러면 납세자가 알아서 책임지고 신고하라는 거죠. 세무사가 양도세 신고를 쉽게 못 해준다 이거요. 덜덜덜 겁이 나서 벌써 손해배상 해달라고 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즘 오늘의 주제는 법리 판단은 AI로 하자라는 겁니다. AI가 해도 된다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검사, 판사, 검찰, 법원, 이거를 신뢰할 수 있는 국민이 몇 %나 될까요? 하락할 대로 하락한 거죠. 본인들만 잘 모르는 겁니다. 본인들만. 왜? 안에 있으니까. 안에 있으면 몰라요. 세상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선민의식은 아주 높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그런 착각을 많이 하게 된다. 일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일이 힘들다고. 그러니까 사건이 미어 터진대요. 사건이 많아가지고 일이 힘들다고. 그러면 많이 뽑으면 되죠. 예? 본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많이 뽑으면 돼요. 대우를 상급 이상부터 시작을 하는데 상급으로 하지 말고 5급으로 시작하면 돼요. 그러면 더 많이 뽑을 수 있어요. 예산이 있으니까. 똑같은 예산 가지고 더 많이 뽑으면 되죠. 근데 본인들은 기득권 안 내려놓죠. 절대로 안 내려놓죠. 그러니까 아예 AI를 법리 판단을 하게끔 해줘야 될 때가 이제 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무원 숫자를 이렇게 해서 줄여나가야 돼요. 공무원 숫자 계속 늘려가지고 이 나라 미래가 없다. 안 그래도 인구도 감소되는 판에 공무원만 짱뜩 많아지면 도대체 그 공무원을 누가 책임지고 누가 세금으로 전부 다 그거를 밥 먹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본처로부터 수입을 얻어가지고 그걸 첩에다 쓰고 있다고, 이 정부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보면요, 이 법리 판단은요, 우리가 이게 이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확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관계가 왜 확정을 해야 되냐면 법률 요건이 요건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러려면은 154조 1항이든지 155조 20항이든지 그 요건을 갖추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 요건에 되는 장기임대 주택이고 나는 거주를 했고 뭐 이런 법률 요건 사실을 확정하면 된다 이겁니다. 확정하면은 법률 요건 사실이 확정이 되면은 법률 효과가 생겨요. 이거는 비과세네, 이거는 비과세가 아니네 라는 식으로 비과세,
오케이 이렇게 되고 아니 노 이렇게 저절로 생긴다 이거예요. 이 법률 요건 사실 자체를 확정하는데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이겁니다. 나머지는 이 부분은 법리 판단이에요. 법리 판단. 법리 판단이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여기다가 AI에다 맡겨버리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은 이 법리 판단을 못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쫓아가질 세무공무원이 못 쫓아가니까 판사가 이거 쫓아가겠냐 이거예요. 왜? 판사도 사건을 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이제서야 행정법원 와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는 척 한다 이거예요. 아는 척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를래도 아는 척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법리 판단을 본인한테 이렇게 맡겨가지고 공부해가지고 법리 판단하게 되면 세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 한 번씩 하면은 1심에서도 2년 걸리고 막 이러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관계 확정은 팩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잖아요. 팩트를 가지고 딱 했는데 법리 판단은 엉뚱하게 나가버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사실관계가 정해져 있으면 뱀이면 뱀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잖아요. 사실관계가 있는데 사람이 하게 되면 이 법리 판단을 아전인수격으로 한다 이겁니다.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고 몰라도 아는 척하고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트릭을 쓸 수 있죠.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면 자유심증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판단한다는데 뭐 억울하면 항소해봐. 억울하면 더 불복해봐. 뭐 이런 식이잖아요. 세무공무원이 자기가 법리 판단을 못하고 책임질 말을 못하면서도 억울하면 불복하세요. 나는 법대로 했으니까 이따위 말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부실과세가 나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책임을 지는 책임 안 져요. 머리 끌적끌적도 안 해요. 이게 아주 지금 문제다라는 겁니다. 실제 사건을 보면요. 2019년에 12월에 이제 아파트가 재건축이 돼가지고 완공이 됐어요. 완공이 돼가지고 2020년 3월에 이게 임대 등록을 했단 말입니다. 임대 등록을 했는데 이때 6월 달에 이제 공시 가격이 나와요. 이게 이제 7.2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2019년에 이쪽에는 5.2억이라고 해가지고 지자체에서 자기들이 공시 가격을 매겨요. 그런데 과세관청은 이제 종부세가 이 12월에 해가지고 종부세 합산 배제 신청 받고 해가지고 종부세 고지가 나오는데 임대 등록을 했는데 이 7.2억이기 때문에 임대 개시일 시점에 공시가격이 7.2억이니까 6억을 넘어갔기 때문에 여기는 임대 아파트 아니다. 그러니까 혜택 못 준다고 해가지고 종부세 합산 배제 못 주겠다 해가지고 종부세를 다 과세를 해버렸다 이거예요. 이 재건축 아파트에 임대 등록한 사람들 기신명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잘못된 거죠. 왜? 이 당시에는 공시가격이 없는 거예요. 공시가격이 없기 때문에 지방세법 4조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러면 지자체가 이게 공시가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마치 공시가격이 7.2억짜리 7억 6월 달에 발표한 게 있으니까 이거 7.2억이 맞다라는 이렇게 공문을 썼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과세관청은 그거를 근거로 삼아가지고 빌미를 삼아가지고 전부 다 과세를 해버렸다 이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꾸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지자체 시청에서는 내가 잘못했다라고 해가지고 잘못했다는 공문을 다시 보내요. 보내는데 일단 세무서는 우리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다 하면서 과세를 그대로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세심판은 심판을 갔는데 9명이서 이렇게 똑같이 불복을 했는데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과세처분이다 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세종시에 있는 이쪽에서 사는 이 사람은 직권 취소를 해줬어요. 직권 취소를 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거네. 그러니까 이 종전가액 5.2억을 적용을 해야 되니까 잘못된 거다 라고 했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이 관할 세무서가 다뤘는데 이 경우에는 이 조세심판원이 이거는 또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과세처분이 정당하다 이렇게 돼버린. 아니 똑같은
사람들한테 어떤 경우는 직권 취소해주고 어떤 경우는 조세심판원이 기각 같으니 구제해달라고 갔더니 기각을 해버리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세심판원 자체도 똑같은 하나의 동일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부 다 9명의 동일한 사실관계로 공동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론을 달리 내린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더더욱 문제되는 거는 나머지 이쪽에 임대 등록에 문제되어 있는 수십 명 중에서 이 9명은 세무서 가가지고 서면으로 신청을 했고 나머지는 홈택스로 신고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전부 다가 합산 배제를 다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만 합산 배제를 못 받았다. 왜? 이쪽에다가 서면 신고하니까 이 담당자가 이거는 6억 초과의 금액이다. 공시가격 6억. 거기다가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적었다 이거예요. 그 적은 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이 한 사람이 적은 걸 가지고 그대로 과세를 해가지고 심판원까지 갔는데 당연히 부실과세로 취소될 줄 알았는데 기각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의기양양해가지고 이거 기각됐으니까 우리 과세 처분이 정당하니까 이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우리가 다 종부세 과세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제가 이 책을 국세청 2008년에 나오자마자 이거를 완성을 했는데요. 이 국세기본법 사례연구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에 그야말로 꽃이 이 국세기본법이에요. 가장 총론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법입니다. 이 법리 마인드가 들어가 있는 유일한 법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 연구가 21세기가 됐는데도 2008년 당시에도 법서가 없었다 이거예요. 국세기본법은 보기를 간단하게 봐요. 너무 쉽게 봐요. 그렇지만 모든 사건이 국세기본법으로 다 풀어진다 이겁니다. 법인세법에서 풀어지는 게 아니고 국세기본법으로 풀어지고 상정도 마찬가지고 부가세도 마찬가지고 소득세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다 이거예요. 이거는 법리이기 때문에 이 국세기본법에 딱 걸리면은 위반되면은 그거는 사건은 절로 먹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리를 아는 게 그렇게 힘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 책이 나오고 나서 대법관이 되신 그분도 고법 부장판사 시절에 이 책, 고 변호사 책 너무 도움이 많이 받았다. 거기 있는 거는 전부 다가 판례들인데요. 뭐 법원에 보면은 판례 검색해보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판례 검색 못한다. 판례 검색을 그러면 어떤 용어로 쳐가지고 하면은 경정 청구다 그러면은 그건 몇백 건이 뜨는데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보냐 이거예요, 판사가. 그러니까 이렇게 쟁점별로 정리해가지고 법리적으로 다 분석을 해주니까 이걸 보면은 그 사건에 그대로 대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상 제 책을 본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2008년 당시에 사건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제 책에 대한 혜택을 거의 다 봤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저는 이게 국세청에 세법을 집행하는 부서에도 있어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조세심판원에 지방세부터 지방세 심판관도 해봤고, 국세지검 심판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검찰이나 검경 수사를 할 때, 수사를 가지고 내가 이 사람들을 대응을 해봤고, 법원이야 뭐 당연히 행정소송, 세금소송을 지금까지 계속 해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넘게 세금 소송을 하니까 이 판사들이라든지 검사, 경찰, 이 조세 심판원, 심판관들, 이 국세청 세무 공무원들의 생리를 너무 잘 알아요. 다 경험을 해봤는데 세법에 대한 법리 판단을 AI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충분하다. 세법이 전체적으로 추상성이 있어요. 추상적이어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AI가 다 못하고 사람이 해줘야 된다. 그거는 아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전부 다가 이 사례를 복습을 해가지고 그 사례를 가지고 이렇게 추론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례가 많이 가진 사람이 당연히 실력이 있고 더 추론이 빠르다 이겁니다. 법리대로 한다면요. 그러니까 이 사례를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도 적는 거. 이 사례를 많이 못 가지기 때문에 책을 못 적은 거고,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저는 제 컴퓨터에 한글 문서로만 된 것도 기가가 넘어요, 양이. 그러니까 모든
다양한, 제가 몇천 건을 보고, 판례까지 보면은 몇만 건을 봤는 5만 건 이상을 봤는데요. 쟁점은 동일합니다. 쟁점은. 그러니까 제가 한글 파일을 쟁점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이 파일이 새로 안 만들어지다, 이거. 그러니까 그 쟁점 내에서 삥삥 돌아요. 삥삥 돌아. 그러니까 사실관계만, 각자 얼굴이 틀리듯이 사실관계만 틀릴 뿐이지, 법률 효과는 똑같다, 이거예요. 쟁점이 동일하면 법률 효과는 동일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AI한테 맡기면 돼요. 이세돌 국수를 이길 정도 AI 아닙니까? AI가 또 그 사례를 집어넣으면 자기가 본인이 계속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업데이트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판단할 수 있는 그 지능이 지금 AI 기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례로 판단해가지고 AI 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미국에서도 그 2017년까지 그 200년 동안의 모든 판결들 AI에다가 대입을 해봤더니 한 70%가 결론이 맞아떨어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례를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는 거의 맞아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리 판단은 이 AI한테 맡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내가 알려고 자꾸 배워가지고 시간 끌고 판단을 하는데 막 6개월 걸리고 뭐 1년 걸리고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본인들도. 판사도 힘들다면서요. 그러니까 검사도 힘들다 하고 세무 공무원도 힘드니까 AI한테 판단을 받아라, 이거예요. 그거를 하나의 보조적인 판단인데 그걸 필수적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AI 청을, 판단청 이런 거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는 AI의 사법제도 헌장이라는 그런 것도 있대요. 실제로 유럽은. 그러니까 소액 사건 같은 경우는 그 AI가 그냥 딱 판단하게끔 맡겼다 하더라고요. 그런 나라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거 이제 그만하라, 이거예요. 그만하라. 자꾸 모르는 걸 아는 척 하려고 하고, 모르는 거 배워가지고 막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뭐든지 소극적인 거, 소극적. 자기가 적극적으로 나서지를 안 해. 왜?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보고, 너 이렇게 주장해봐, 너 이렇게 주장해봐. 그러고 나서 거기 가가지고, 그때 가서 필 받아가지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하세월이죠. 그렇게 해놓고 나서 기각 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러니까 AI는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자, 수천억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사건에서 이게 5월 1일이 적격분할이다, 이거예요. 적격분할. 분할일이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모 회사가 A 부서, B 부서, C 부서, 사부서가 있으면 이거를 독립을 시켜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요. 이걸 보고 이제 분할이라고 그래요. 이 분할을 할 때,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재산이 이쪽으로 가니까 당연히 양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에 대한 어떻게 됩니까? 양도 법인세를 내놔야 되죠. 양도소득 법인세. 그리고 이거 취득하니까 취득세를 내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액수가 조 단위면은 엄청나죠. 몇천억이 되죠. 세금이. 그러면 그렇게 되면은 야, 이게 분할을 해가지고 뭐를 구조조정해가지고 잘 살아보려고 했더니 국가에다가 부가가치를 창출해가지고 세금도 더 내려고 했더니 좀 봐달라. 그래서 이제 IMF 때 미국식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그러면 조금 봐줄게. 그럼 나중에 내.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연을 시켜줬거든요. 그렇게 되려면은 이렇게 감면을 받으려면은 적격 분할이 돼야 돼요. 적격 분할. 적격 분할이 되려면 여기 있는 재산이 이 날짜에 나가라, 이거예요. 본인이 딱 5월 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재산을 다 넘겼습니다 라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 넘겼다. 그렇게 해가지고 회계 보고서 또 다 회계 감사도 받아야 된다, 이거. 그런데 이게 5,592억 원이, 현금이 5,592억 원이 이제 다 넘어갔다고 해놓고 나서는 나중에 보니까 5월 26일 날 그때서야 넘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간에는 안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5월 1일 기준으로 우리가 양도세, 소득세를 판단할 때 뭐든지 사실관계를 비과세 여부 판단을 양도 시점으로 판단하듯이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적격 분할이 5월 1일 날 있었느냐 없었느냐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5,592억 원이 넘어갔다고 1심까지도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다툼 없는 사실로 됐다가 제가 2심에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이게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5,592억 원이 안 넘어갔어요. 근데 안 넘어가는 거를 왜 넘어갔다고 해줬느냐.
그것도 국세청 자료로 그것이 넘어간 걸로 이렇게 다툼 없는 사실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내가 볼 때는 큰 사건이다 생각하고 따져보니까 나중에는 2심에서 이제 결국은 그 상대방 로펌이, 큰 로펌이 안 넘어간 거는 맞다. 이제서야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이거는 적격 분할이 아니니까 우리가 몇 천억에 대한 세금 감면한 거, 세금 감면한 거를 전부 다 취소해가지고 추징을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했죠.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법원은 아무 말 안 해버리는 거예요. 판단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판단을. 이것이 잘못됐다, 뭐가 됐다, 이런 거를. 그러니까 AI가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 사실관계가 이제 안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인간이 하지 말고, 그러면 감면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AI가 판단하면 AI가 정확하게 내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2심에서 이렇게 하니까 2심 판결에 대해서 대법원을 올렸죠. 올려가지고, 아니, 이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26일 날 해주고, 어떤 사람은 1년 뒤에 해주면은 이것도 다 적격 분할이냐. 예? 무슨 뭐 감면 세금이 비과세 하나 요만큼 해주는데도 엄격하게 보는데, 예? 위장이 했는지 세대 분리됐는지 이런 거 이렇게 그냥 현미경으로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서 몇천억 되는 거를 이렇게 쉽게 판단하느냐. 판단 유탈을 했다. 법원이 스스로 판단 유탈을 했다. 위법이다. 판단해둬라. 대법원은 본인이 판단해. 이거는 법리니까 판단해줘라. 했는데 판단 안 해버려요. 이런 거다 이겁니다. 사람한테 맡기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 악의 사건, 큰 사건, 뭐 특히 이런 거일수록, 예? 액수가 큰 사건일수록 로비가 심하죠. 로비가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인간이 이상. 그러잖아요. 돈을 변호사가 법적 카르텔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해줘야만이 큰 돈을 먹거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령 이제 그런 걸 비꼬아가지고, 뭐 재벌들 뒤 똥 닦기 해줘가지고 돈 번다,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법적 카르텔이라는 것이 선량한 시민들 그 호주머니에서 돈 나와가지고 언제 돈 법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를 되게끔 하는 것이 그 법적 카르텔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막으려면은 AI가 하라 이거예요. 이제 법리 판단은 AI가 해도 충분하다.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거를 보조적인 판단을 할 때 그거를 필수적으로 거치게끔 해라. 세무공무원부터 어떤 불복 단계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지 AI를 필수적으로 거쳐라. 그거를 필수적인 심의위원으로 AI로 임명해라 이거예요. 그리고 AI를 더 발전시키는 AI청을 만들든지 그거에 대해서 공식적인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국회도 2018년부터 뭐 AI 도입 여부를 많이 공청회도 하고 있고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 다음 대통령 되실 분은 필연코 이거를 제도를 도입하시라. 지금 이런 일련의 대장동 사태라든지 이런 것 보면은 참 한심하잖아요. 나라가 무슨 이 꼴이 되기까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라는 식으로 한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30%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번치한테 돈 받아가지고 첩한테 쓰는 그런 나라 아니잖아요. 나라를 걱정하면 할수록 몸은 나쁘지만은 그래도 건강은 해야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건강해야 좋은 세상 보고 이럴 때일수록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셔야 됩니다. 항상 건강하시려면 일단 식욕이 좋아야 되고요. 잘 먹어야 됩니다. 우리 몸이 물질인데 안 먹고 어떻게 건강합니까? 행복도 건강해야 행복하는 거고, 그리고 자꾸 웃어야 되겠다. 우울하면은 건강을 해치잖아요. 그러니까 우울할수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 웃고 빵긋빵긋 눈웃음이라도 더 치고 그래야 되겠다. 없는 웃음이라도 만들어가지고 하하하 웃고 이렇게 해야 건강이 버틴다라는 겁니다. 좋은 세상 보시려면은 건강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합시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